자, 어디 슈퍼문 해볼게요. 이거 두 문제 나왔는데요. 두 문제가 모두 다 60% 이상 틀렸어요. 엄청 어렵다는 얘기네. 자, 우리는 가끔보다 큰 보름달이, 그럼 가끔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 된답니다.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핵심 제재겠죠? 그럼 전체가 뭐 얘기냐면 슈퍼문 얘기인가 보죠? 제재를 아예 알려줬네요. 그러면 이 슈퍼문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써요? 앞에 있죠?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라고 그랬죠? 슈퍼문은 좀 크게 보이나 봐, 평소보다. 달의 실제 크기는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달은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뭐야, 여기 평소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죠? 이러한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죠? 평소보다 크게 보인답니다. 똑같은 크기인데 평소보다 크대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 까닭은 무엇일까 했으니까 이제 까닭을 찾으면 되겠죠? 질문형 제시문은요. 질문형 제시문이죠. 요게 까닭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정답을 찾아가죠. 그죠? 정답을 찾아야겠죠. 찾아라. 질문형 제시문은 뭐만 찾는다? 그 정답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야. 그러면 평소보다 큰 보름달이 생기는 이유를 찾으면 되겠네. 이거 전체는요. 자, 이 현상은 다시 보겠어. 평소보다 큰 보름달이죠.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답니다.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럼 타원이 뭔지 몰라도 필요하면 또 설명을 하겠지. 뭐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원도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제시문 속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때 캐치를 하면 됩니다. 자, 타원은 설명하네요. 타원은 이제 개념 설명을 하네. 두 개의 초점이 있고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이래요.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래요. 그러면 두 개의 초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초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합한 값, 여기가 만약에 뭐 1이면, 정확히 해볼까? 여기도 1이야. 그럼 합한 값이 2죠. 이만큼 거리가 되나 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면 여기가 1.5면 0.5, 뭐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을 갖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게 타원인가 봐. 왜냐면 요 점들을 그냥 이어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 쭉 더해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타원인가 봐요. 뭐 이래 이거. 다음,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A 할수록 B 한다는 건 맨날 잘 나오는 거니까 체크한다고 그랬죠. A 할수록 B 한다면 맨날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물결 치면서 했죠. 비례 반비례 꼭 체크해야 되죠. 두 초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두 초점의 거리가 가까운 거라니까 좀 요 상태하고 빨간 거, 요게 더 훨씬 더 가깝죠. 그죠? 요거 원 모양에 가까워진답니다. 오호. 그러면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대. 원 모양이 되는구나.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그러면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장축이라고 한대요. 그럼 타원에서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이래요. 그럼 타원이,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있다고 시작. 타원에서 두 초점, 얘를 지나는 긴 선이니까 이렇게 지나야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얘를 장축이라고 한대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0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식 나오면 딱 나와야겠지. 그지? 우리 이거 어떻게 했지? 엄마가 나누냐, 자식이 나눠. 엄마가 자식에게 나누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놈이 분모야. 그죠?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분모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얘가 분자겠죠. 그럼 공식이 나오면 옆으로 빼놓으라고 그랬죠. 이거는 간단한 계산을 항상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율이라는 건 뭐냐면 장축의 길이분의 두 초점 사이 거리.
초점 사이 거리가 20율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장축을 여기가 A고 두 초점이 B라면 A분의 B 뭐 이런 식이겠지. 자,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율은 작아진답니다. 두 초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20율이 작아진대요. 그럼 뭐뭐 했으면 뭐뭐 한다라는 건 비례반비례니까 꼭 체크하라고 했죠. 두 초점이 가까워지면 20율은 작아진대요. 그러면 두 초점이 가까워지면 아까 또 있죠. 원 모양에 가까워지고 여기 또 있었죠. 여기 정보 하나 더 있네. 그러면 두 초점 사이가 가까울수록 20율이 작아진대요. 한번 해볼까? 장축의 길이를 뭐 4라고 해보자. 4. 그 다음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야? 4분의 2지요. 그러니까 두 초점 사이를 가깝게 해볼까? 얘를 1로 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가까울수록 작아지네. 됐죠? 간단한 숫자 넣어서 하면 돼. 이건 수학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은 간단한 식을 집어넣으면 돼. 됐죠? 자, 다른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그러면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한대요. 20율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은 지구를 한 초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가 있다라면 달이 있으면 얘를 초점으로 한다 했으니까 여기겠죠. 얘를 초점으로 하면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어? 일종의 태양 같은 게 있겠죠. 태양은 안 움직일 테니까.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돈다니까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나 봐요. 됐죠? 왜? 나도 생각하면서 보는 게 신기했어요. 이 미친 인간. 자,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장축이니까 여기가 장축이죠.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뭐라 한다? 근지점이라고 한대요. 그럼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 여기가 근지점이라면 지구로부터 가장 멀면 여기가 원지점 이렇게 되나 봐. 그죠? 여기가 제일 가깝고 여기가 제일 머니까 여기가 근지점, 여기가 원지점 이렇게 되나 보죠? 지구로부터의 거리니까 근지점이면 지구, 여기 지구야,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 원지점이면 지구로부터 먼 지점인가 봐.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구분해 달라는 거니까 우리도 아예 이렇게 체크를 해줬네. 그러면 1번 단락과 2번 단락을 했었네. 1번 단락에선 슈퍼문이 생기는 이유는 타원 때문이다 했어요. 타원에 대한 설명을 했죠. 타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두 초점이 가까우면 원 모양에 가깝고 두 초점이 가까우면 20율이 작아진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달 같은 경우는 20율이 한 0.05의 타원 궤도를 돌고 있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단락 출발. 아닌데 두 번째 단락 더 있다 이놈들아. 바보탱이들. 자,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의 주기로 요걸로 새 천체가 그럼 큰 따옴표 붙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하라 봐.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답니다.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답니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자, 그러면 태양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달 요 상태에 있어야 한대요. 여기 있을 때 뭐 한다? 보름달을 볼 수 있는데 29.5일이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도는 게 29.5일로 도나 보죠. 됐죠? 자,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한다면 근지점이면 나니까 이거죠?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한다면 슈퍼문이 관측된답니다. 아, 그러면 요 상태로 오는데 요게 가까울 때 크게 보이나 봐. 그죠? 그런데 얘가 좀 멀리 가 있다면 어떻게 써요? 멀리 가 있다면 만약에 요게 근지점이 여기라면 도는데 여기가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이쪽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 거리가 멀죠. 얘는 가깝고. 그러니까 요때 뭐냐면 이때 슈퍼문. 이때 여기도 보름달, 여기도 보름달이에요. 요 순서대로 오면. 근데 여기가 가까울수록 슈퍼문 일반인가 봐. 자,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가장 작은 것보다, 그러니까 슈퍼문은 이렇게 해야겠죠. 차이가 되는 거니까 14% 정도 크답니다. 그러니까 슈퍼문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근지점에 있을 때 슈퍼문이 원지점보다 14% 정도 크대요.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래요.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대요. 그러면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니까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요만한 거 가까울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멀 때 각각 겉보기 지름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만약 여기 있다면 겉보기 지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여기가 겉보기 지름이 되겠지. 그 다음 얘도 어떻게 써? 여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 어떻게 써요? 새끼가 이만해지겠지. 그죠? 이만하죠. 겉보기 지름 이만한데 내가 멀리서 보면 어떻게 써? 더 작아지겠죠? 그죠? 요게 겉보기 지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구라면 얘가 달이야. 그럼 어떻게 써? 근지점 가까우면 더 크게 보이고요. 내가 원지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작게 보이는 거네. 당연한 거네. 자, 지구에서 본 겉보기 지름을 전체의 지구에서 봐야 돼. 전체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면 그걸 각지름이라고 한대요. 오호, 그래?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어떻게 할까? 자, 여기가 지구라고 해보고, 여기가 달리 지구보다는 좀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겉보기 지름이죠. 겉보기 지름이 여기지. 그런데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면 각지름이라며.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요게 각지름이죠. 각지름. 됐죠? 그림으로 나타나면. 자,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관측되는 천체 얘가 가까워진다면 각지름이 커진답니다. 그러면 얘를 거리 가깝게 할게요. 얘를 요만큼 있고요. 얘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해죠. 그러면 요 각이 커진다고요. 됐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각지름은 어떻게 써? B가 훨씬 크겠죠. 각도가 더 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좀 필요한가 봐. 개념 정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문제가 있나 봐. 문제 내나 봐.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래요.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0.5도 정도래. 뭐 일반적인 얘기 알려준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해볼게요. 조금 기네. 자, 세 번째 단락 해볼게요. 자,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여긴 지구의 공전 궤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아까 두 번째 단락은 뭐였죠?
지구의 공전궤도는 아닌가? 없나? 다시. 지구의 공전궤도에서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래 이거잖아. A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요 A가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죠. 설명 대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A는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는이 아니라 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 도 이렇게 했다는 건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랑 똑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도라고 썼으니까 지구의 공전궤도도 얘가 설명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는 달의 공전궤도였던 거야. 위에 건 달,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지구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고는 있지만, 그죠? 달은 지구를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했어? 태양을 중심으로 또 빙글빙글 돌죠? 이거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겠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근지점, 원지점 아까 했었잖아. 그죠? 그런 게 나타난대요. 지구 역시 태양을 다시 똑같네.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한답니다. 아까 달도 있죠. 그럼 이거 하면 달은 아까 달로 하면 지구를 한 초점으로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거죠. 그죠? 그게 두 번째 단락. 그죠? 아까 했잖아. 아까. 자, 다시 한번. 아까 달이 있으면 달은 지구를 지구를 한 초점으로 이렇게 갔었지? 그죠? 한 초점으로 돌아갔잖아. 그래서 뭐야? 가까우면 근지점, 멀면 원지점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근데 얘는 다시 뭐냐면 이번엔 지구도 마찬가지야. 지구도 아까 지구를 초점이 아니야. 달이 지구를 초점이라면 얘는 뭐야? 태양을 초점으로 래요. 태양을 한 초점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얘처럼 할 거야. 얘처럼 가까우면 근인데 태양이니까 아까 지구를 초점이니까 근지점이라면 태양이니까 근일점, 원일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한번 보자. 있으므로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지구 위치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다릅니다. 아까도 타원 궤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지구와의 거리가 달라서 가까운 게 근지점이고 먼 게 원지점이라며. 역시 지구도 마찬가지래요. 달과 마찬가지로 달과 같은 거죠.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각각 뭐라고 한다? 원일점. 가장 멀면 원일점. 가장 가까우면 근일점이라고 한대요. 지구와 태양이 가까우면 근일점. 지구와 태양이 멀면 원일점.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 그러면 거리 차이 때문에겠죠. 거리 차이 때문에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거리 차이에 따라서 일식 현상이 다르대요. 자, 세 천체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이렇게 순서로 늘어서고, 이런 순서로 늘어서고, 그러면 태양, 달, 지구의 순이어야 한대요. 그러면 다시, 자, 태양, 그 다음에 달, 지구의 순 이렇게 와야 된대. 순서가 요래 와야 한대요. 그 다음에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 달이 어디냐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니까 딱 요 상태지. 그죠? 일직선상. 달이 여기에 있으면 태양을 못 가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돌 때 여기에 있을 때, 그죠? 이렇게 돌면 안 되고 달은 이렇게 돌고 있었겠죠. 이렇게 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왔을 때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한다면, 그러면 근처에 위치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 전체 면적이 달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랍니다. 개기일식은 완전히 가려지는 거래. 그러면 가까우면 이렇게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 달이 보면 달이 근지점이 있대요. 그러면 더 가까이 볼게요. 근지점 아예
여기에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근지점. 여기가 근지점이죠. 원지점은 여기가 원지점이겠죠. 여기가 근지점이고 여기가 원지점이겠지. 자, 그러면 근지점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써? 또 안 보이죠? 그죠? 완전히 얘 때문에 얘가 안 보이잖아. 그죠? 이런 상태야. 여기 있는데 내가 뒤를 보려면 요 상태가 있으면 저쪽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내가 더 가까이 가요. 그럼 어떻게 돼? 저 뒤가 안 보이겠죠? 이 큰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잖아. 요런 상태지. 그러면 얘는 어떨까? 여기서 보면 얘는 살짝 여기까지는 안 보이겠다. 그죠? 여기까지는 안 보이고 뒤에가 보일 거야. 그럼 개기일식은 근지점일 때 얘가 개기일식입니다. 태양이 아예 없어져요. 사라져요. 태양이 안 보여요. 가까울 때. 하지만 일식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 그러면 여기네. 그러니까 여기 있어. 요게 요거였고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한다면 이게 반대죠?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위치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태양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요.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요. 아까 여기는 노란색 완전히 가려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일식이래요. 아하. 그러면 요 원지점일 때 얘 때 금환일식이래요. 그럼 개기일식은 어떻게 보냐면 달이 보여? 아니, 해가 보여 안 보여? 해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금환일식은 아마 여기가 가려져서 요 끝에만 반짝반짝 할 거야. 요 상태인가 봐요. 그러면 요거를 슬쩍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그림을 그릴게. 어때? 자, 볼게요. 불 한번 살짝 꺼줘봐. 빨리빨리 움직이. 자,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자, 달이 여기 지구에서 내가 봤는데 이렇게 또 봤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각지름이었죠? 그냥 겉보기지름. 그래서 겉보기지름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각도로 나타나면 얘가 각지름이었죠. 만약에 달이 지구와 가까이 있죠. 그 위가 근지점. 지구로부터 멀리 있죠. 원지점이야. 그럼 슈퍼문은 어디에 있다? 지구로부터 가까운 근지점에서 슈퍼문이 나오죠. 그럼 일반 달보다 슈퍼문은 한 14% 정도 크다고 그랬죠. 그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게 달의 공전궤도였다면 이번엔 지구의 공전궤도. 자, 이렇게 여기가 지구고 달이 여기 있어. 달이 근지점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가려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아예 안 보여. 하지만 원지점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 여기가 슬쩍 요만큼만 가려서 요 끝에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인답니다. 됐죠? 이게 금환일식. 됐죠? 자, 다음 단락 읽고 문제 도전. 저거 왜 또 깜빡거리지? 자, 네 번째 단락. 자, 어렵지? 자,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이래. 원일점, 근일점이면 뭐의 공전궤도죠? 그렇죠. 이건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의 공전에 해당되는 거였고, 원지점, 근지점은 뭐야? 이건 달의 공전이죠. 달의 공전. 즉, 달은 지구를 한 축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 지구는 뭘 축으로? 하나의 축, 두 축 중에서 하나의 축은 뭐야?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자, 이 위치는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니까 인력 때문에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천체가 옆에 커다란 게 있으면 때로는 끌려가서 조금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좀 좁아지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쓴 겁니다.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이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랬다면 아까 달도 위에 있었는데 달은 얼마였냐면 0.05 얼마?
0.05야? 5, 55. 알았어. 씨. 아니 그래서 얘들은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은 변한답니다. 근데 미세하게 변한다는 얘기네. 천체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 똑같아요. 그 중에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 얘만 현재보다 작아진다면, 그러면 비례 반비례니까 꼭 체크해야겠네. 그러니까 이심률이 작아진다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근일점, 원일점 해죠. 그러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가까워진대요. 이는 달의 공전 궤도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심률이 작아지는 건 지구의 이심률이었던 달의 이심률이었던 똑같은가 봐. 자, 천체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진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요거는 100% 나오는 거죠. 요건 앞에 부분에서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명을 하다 뒤에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100%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뭘 내겠다는 얘기냐면 이심률이 커질 경우 근일점은 어떻게 돼요?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어떻게 한다? 원지점이겠죠. 이거 해자. 원일점은 멀어져요. 이런 얘기네. 됐죠? 그러면 이 상태를 그림으로 가면 자, 요게 이심률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심률이 감소하는 경우는 근일점이 멀어진다고 그랬잖아. 지금 여기가 근일점이죠. 태양과 가까운 거니까 얘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원일점은 가까워진 다음에 원일점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왔죠? 가까워졌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아까 찌그러진 것보다 더 동그랗게. 다음 이심률이 증가하면 근일점은 가까워지니까 여기 있던 게 일로 와요. 여기. 그 다음에 원일점은 멀어지죠.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타원이 더 찌그러지게 됩니다. 찌그러져 돼.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체크하면 두 번째 문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4번 맞아요. 뭐라는 거야, 이씨.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좀 찾아달랍니다. 자,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달 공전궤도 이심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천체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하게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씩 변화한다?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달의 공전궤도는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했네? 그러면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심률이 작을수록 뭐야? 원 모양이라고 했었지. 그죠? 그러면 지구는 달은 얼마나 했었지? 달은 0.017. 지구는요? 0.055네. 그죠? 그러면 달이 훨씬 작네? 달이 작으니까 원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뭐야?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 그래도 달의 공전궤도 얼마라고? 야, 이씨. 달이 0.055, 559. 지구는 얼마? 0.017이래요. 그러면 달이 어떻게 써요? 달 공전궤도 맞아? 네. 아니 틀리죠. 와. 미쳤나. 그러면 어떻게 써? 달은 얘보다 원이 더 가깝대요. 아니죠. 작은 게 원에 가깝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구가 더 원에 가까워야 되죠. 위에 헷갈리기. 아니 진짜 또. 다음 금환일식이 일어났대. 금환일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가 완전히 까만색이고 바깥에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건 어떻게 했어? 이게 태양이라면 달이 어디냐면 가까이 있어야 되죠. 달이 어디냐? 멀리 있어야죠. 달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달. 그 다음에 지구는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써?
이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요 끝에만 보이는 거네.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에이씨 그게 아니었네. 그만식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얼마야? 요만큼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요게 태양의 각지름. 그 다음에 달의 각지름은요. 지구에서 보는 달의 각지름은 요 빨간색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 현재 이쪽에 태양이 훨씬 더 크네요. 그죠? 그러면 크다? 맞네.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상의 근지점일 때보단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답니다.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이 더 작죠. 원지점일 때 더 작죠. 근지점일 때 14% 정도 크다고 그랬잖아. 얘가 14% 정도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상의 근 1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근 1점이니까 뭐 멀리 있어야 되죠. 태양이 여기 있으면 근 1점이면 어디 있어요? 여기가 근 1점에 가깝네? 근 1점은 여기고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원 1점은 여기죠. 멀어야 되니까. 원 1점은 여기 있어. 그럼 각지름은 따져볼까? 근 1점에선 이만하겠고 원 1점에선 이만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하지만 얘는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근 1점에서가 더 각지름이 크지요. 맞죠? 요게 근 1점의 각지름이 훨씬 더 크게 나왔잖아. 자, 여기까지는 잘들 맞췄고 다음 거. 자, 이건 뭐야? 3번 설명했네.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태양은 이만하죠. 이만한 거. 그 다음에 달의 각지름은 이렇게 될 테니까 요만하네. 그러니까 태양의 각지름이 더 크겠지. 그죠? 그거 설명했던 거야. 자, 요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요거 짝짓기죠. 우리가 배웠던 거 짝짓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서 뭐 했었냐면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써요? 원일점, 근일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위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뭐 원일점, 뭐 그다음 뭐 있지? 근일점 뭐 있다고 말들 했었잖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얘기한 거였고 얘는 뭔가 보자. 북방부에서 A지점에서는 12시간 25분의 주기로 해수면이 새로운 정보네? 높아졌다 낮아졌다인데요. 높아졌다 낮아졌다인데 거리가 변했지요. 이번엔 이제 해수면 얘기하고 싶은가 봐.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가 있대요.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차이를 조차라고 한대요.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그럼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은 뭐겠어? 봤더니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답니다. 아, 거리에 따라 조차에 영향을 미치나 봐. 요번에는 새로운 건데 조차인가 봐. 조차. 해수면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차이가 바로 조차인데 요놈은 거리에 영향을 받는데요. 거리에 영향을 받는데. 그럼 우린 거리에 익숙하죠?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 이런 거 있었잖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대. 그러면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는 커진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는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다면 조차는 북방부인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대요. 그러면 북방부 기준으로 그럼 남반부 시험 나오겠다. 북방부 기준으로 1월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어디서 7월이 가장 작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하면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뭐 원일점 뭐 이런 거 얘기하나 봐.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이심률 지구,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이심률과 거리만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건 거리랑 이심률만 생각합시다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러니까 문제 푸는 단서는
거리와 이심률을 재심을 해서 가져와라 이런 건가 봐. 여기는 지금 보기 박스의 조건이고 보기의 새로운 정보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거냐면 거리와 이심률만 고려해서 봅시다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러면 어디 이심률 아까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 했냐면 이심률이 뭐였지? 현재보다 커지는 거 해볼게요.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지면 어떻게 해요? 반대 현상이죠. 그럼 뭐겠어? 아까 이심률이 작아지는 게 근일점이 멀어지는 거니까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져야 되는 거야.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자, 적절한 거. 자, 1번. 지구 공전 궤도상의 이심률의 변화가 없어요. 일단 변화 없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다면 슈퍼문은 어떻게 완성되죠? 태양,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지구, 달, 이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관측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뭐야? 근지점일 때 발견되는 거죠. 근일 때. 그죠? 자, 7월 관측됐을 때보다 1월이야. 그 다음에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의 조차가 크답니다. 그러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 7월이래요. 아까 7월은 뭐라고 그랬죠? 7월은 어디 갔어? 7월은 이게 뭐가 크다는 거지? 뭐가 크다는 거지? 조차가 크다는 거네. 그러면 조차가 큰 것은 조차가 크다라는 거잖아. 7월이 조차가 제일 작네? 조차가 작다라는 것은 뭐야? 거리가 길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7월은 얘는 뭐야? 거리가 기네. 그죠? 거리가 길면 조차는 어떻게 써야 돼? 작아져야 되죠. 자, 다시. 자, 여기 있다. 거리 영향. 자, 거리가 작아지면 조차가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리가 커지면 조차는 작아져야 되지. 맞냐? 자, 다시 한번 해볼게. 7월이니까 7월은 조차가 가장 클 때잖아. 이때는 조차가 가장 크다며. 조차가 크다라는 건 거리는 어떻다는 얘기야? 거리는 가깝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7월은 어떻게 써요? 어디서? 거리가 뭐야 이거? 가만있어 봐. 7월이 어떻게 되지? 조차가 크지? 그럼 거리가 가깝네? 그러면 7월에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 조차가 더 크다. 7월에 조차 가장 야야야. 이씨, 누가 이렇게 썼어? 7월은 조차가 작다 표시인데 크다고 돼 있네? 얘가 반대네? 그죠? 조차가 작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 거리는 커야 되지. 그지? 요 표시가 옆에 반대네? 그러면 조차가 작으니까 거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거리가 크면 조차는 작아져야 되죠? 조차는 작아지네. 됐니? 다음 두 번째. 역시 변화가 없어요. 보름달에 관측된 1월의 달이 1월의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대요. 그러면 원지점에 있다는 건 거리가 먼 거지. 그죠? 그러면 원지점이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조차는 어떻게 써? 작아져야 되지. 그럼 조차는 작아져야 되죠. 원지점이라는 건 거리가 먼 거잖아. 거리가 멀면 조차는 작아져야지. 맞아? 다음 3번.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의 변화가 없어요.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그럼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랍니다. 그러면 원지점이면 어떻게 해서 거리가 멀지. 거리가 먼다라는 거. 원지점이니까 거리가 멀면, 그러면 조차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조차는 작아져야 되지. 다음. 지구의 공전궤도의 이심률이 커진다면 했네요. 이심률이 커진다면 여기 있지. 그지? 그러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지점에서 1월이 나타나는 조차가 근지점에 나타났을 때, 그러면 근지점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커지면 거리는 이미 가까워졌어요. 됐죠? 자, 그러면
조차가 그것이 20일 변화전은 어떻게 써? 거리가 멀겠지.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가까워진 거잖아.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조차는 커져야 되지.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조차는 커지겠죠. 정답이네요. 다음 요거. 지구 공전궤도 20률만이 커졌어요.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나타난 조차가, 그럼 달의 원지점이면 조차가 20률이 커졌으면 원지점은 어떻게 써? 더 멀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졌지. 거리가 더 멀어졌으면 어떻게 써? 조차는 어떻게 써? 더 작아져야 되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크다면 거리가 멀면 조차는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까워져야 되지. 그 틀렸네요. 그냥 고치는 것까지 딱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안 찍은 거 아니야 혹시?